오늘 보니까 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네, 실어갔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드러나고 사진도 네, 있고 네, 뭐 네. 한학자 총재가 쓴 네. 책도 들고 있는 기념사진. 그 한학자 총재 책 들고 있는 사진은 결정적이죠. 그 예. 한학자 총재 책을 보통 통일교에 내가 뭐 가서 좀 한마디 하고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한학자 총재하면 이제 문선명 목사 부인이고 네. 굉장히 이제 좀 통일교라는 그 종교가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조금 다른 다르죠. 예, 약간 좀 다르게 보죠. 교리가 좀 다르다. 그런데 보니까. 또 이제 문선명 내외라는 분들이 조금 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 내부에서는 완전히 이제 지배자 같은 건데 그런 사람이 든 그분의 제호서를 이렇게 정치인이 더군다나 그때는 집권당 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고 찍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 한 그런 행동과 사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통일교 관계자들하고 사진 찍는 정도지 책까지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관계가 깊고 이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사진과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거죠. 그 통일교 600여 명의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통일교도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른바 특별 보고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이제는 의원이죠. 전재수 전 장관, 지금은 의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난 그때 무슨 천주교 행사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포에 있는 성당에 갔다. 네. 예, 천주교 행사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면으로 밝혀낸 겁니다. 헷갈린 거다. 그게 통일교가 5월 달에 이거는 언제죠? 이게 9월인가? 뭐 하여간. 근데 9월. 예, 5월 달에 한 행사가 통일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천주교 행사에 아마 그 전지현을 간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는 딱 간 거예요. 간 게 딱 나왔고 특별보고 나오기 전날 간 거예요. 특별보고 나오기 전날에 600명 나오는 그 집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윤영호 씨가 이 사람 어저께 확실하게 이제 우리 통일교 일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별보고란 게 뭡니까? 통일교 넘버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나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을 제대로 수집한 것만 올리지 거짓말 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 그 통일교 내부에서 신빙성 있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날짜와 지금 행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중앙일보 특종 보도로 나온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의 어떤 그 해명 과정을 보면 계속 거짓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미국에 제일 처음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출장 중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통일교 측의 주장 하나 맞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전면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사임을 한 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600명 있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600명 앞에서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난 그날 당일에 구포에 있는 성당 가서 행사를 했다. 그 사진을 내밀어요. 근데 그게 저도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명히 600명이나 참석하는 행사였으면 사진이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반박하는 걸 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손 치더라도 어떤 정치인이라는 게 지역구 관련 행사에 있을 때 하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두세 개 해가지고 한꺼번에 왜냐면 지역 의원이고 또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지역에 갔을 때 여러 개를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당 갔을 수도 있죠. 같은 날이라고 손 치더라도. 근데 그 전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여기 갔어. 이 정도예요. 날짜만을 두고.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상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또 날짜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날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해명이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진짜 본인 말대로 본인의 해명 자체가 어느 하나 사실관계에 맞는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와중에요. 이게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어떤 진술 때문에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뭔가 한쪽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폭로도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수사 중인 상황이 밝혀지면서 지금 뒤늦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12일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는 좀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본인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민주당에 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어떤 정치권에 두루두루 이렇게 연을 맺고 살았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청탁이라든지 어떤 대가성을 노리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한쪽이 한 게 아니라 여야 그렇지 다.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권성동 재판까지 우리가 그 이틀 동안 엄청 불이 타고 그랬잖아요. 네. 뭐야 이거 집권여당 민주당에 오히려 이게 더 있단 말이야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직 1심 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2심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 형량만 늘어나잖아요. 네. 추가 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은 조금 지켜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잘못하면 이 특검 수사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어제 전 뉴스 중에 지금 경찰에서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면 어떡해. 근데 특검에서는 야 우리가 가진 건 다 줬어. 이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 특검에서 줬다는 자료를 다 받고 봤더니 수사 자료를 봤더니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해.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공소유지가 돼요? 경찰이 지금 경찰이 보기에도 특검의 수사 자료가 다 줬다는 수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천정공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개인 금고도 다 뒤지고 했는데 네. 현금도 돈다발도 발견을 하고요. 280억 원이나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별로 이제 중요한 수사 정보는 확보를 못했나 그리고 보네요. 280억 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추궁도 하지 않고 있고 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 다 봐야 되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다면 보통 때 뭐 보니까 뭐 억대 돈은 그냥 막 쉽게 뿌리는 모양이라고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걸 지금 덮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뭐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른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만 계속 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민주당에 준 게 속속 나오고 있네. 이거는 내가 아예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윤영호가 뭐 전재수에 돈 줬다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전재수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 줬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권성동 공판 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권성동 관련해서 말한 것도 이게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권성동한테 돈 줬다는 것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권성동 진술 관련도 지금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면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권성동 풀어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그 윤영호 말을 믿을 수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똑같잖아요. 권성동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둘 다 권성동 무슨 도대체 이유를 잡아내? 왜냐면 권성동 잡아놓은 이유가 거의 유일한 지금 근거가 윤영호 진술이거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보석 신청을 했어요. 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저는 뭐 보석 신청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윤영호의 진술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만약에 보석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재판 결과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리하게만은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석 심의를 언제 열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보석 심의를 따로 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공판 기일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추가로 여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다음 지금 공판이 다 끝났는지 선고만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보석이 인용이 되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어떤 증거 기록으로는 어떤 유죄 판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미리 보석 인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해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진했던 3대 특검들을 다 모아서 종합 특검해야 된다.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에서는 그거는 됐고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 특히 민중기 특검 이거 정말 부실 수사로 이제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민중기라는 이분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존칭을 생략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벌인 행각을 보면은 첫째 김건희 여사 무슨 도이치 주가 조작 이거 지금 파헤치겠다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주가 내부 거래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예. 둘째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강압 수사로 인한 고문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 이장 그 장가도 안 가고 성실하게 살던 선량한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막 수사하고 취조해가지고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이루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특검 소속 경관 4명을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하기가 됐습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걸 이끈 민중기 특검한테 있고. 자, 세 번째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특검의 정말 그 굉장히 정수라고 했던 권성동 구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하고 통일교의 그 머니 커넥션은 엄청나게 부각하고 마구 범죄화한 사람이 네. 그 비슷한 범죄 내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지금 큰 분량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은 알고도 지금 내버려두고 넉 달 동안 서랍 속에 방치하다가 드러나니까 뒤늦게 1년 번호 붙여서 경찰에 던지는 신용이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질서는 사법기관의 사법사정기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민중기 이분은 당장 수갑 차고 감옥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오늘 심지어는 지금 윤영호 진술 오락가락 하는 걸 보니까 이 수사 전반 완전히 이거를 그 민주당 가려주려고 이 지그재그 막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경찰도 이걸 수사라고 했나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죄를 낳고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민중기 이분 지금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된다. 네,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 지금 반드시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여야 할 거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도 통일교 돈 받은 거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통일교 얼마나 더 유착하고 돈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조직 간에 뭐가 있었는지 반드시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기존 특검 더 있을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일단 2차 종합특검 제대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설주환 변호사께 짧게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오늘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을 좀 많이 당한 편이고 물론 이제 그 초기 수사보다는 당시에 어떤 당시에 있었던 정황을 좀 많이 드러낸 수사였기는 한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내란 특검에 글쎄요. 대해서. 최근에 기소한 이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좀 법리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인 드론을 보낸 것이 일반 이적죄냐. 또 그렇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예. 그 숨은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저는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3대 특검 전체 다 저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 공갈빵이다. 네. 예. 그러니까 안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내실은 없고 그냥 겉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뭔가 있는 듯한 보이지만 그걸 막상 터뜨려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더 문제가 많고요. 90%의 영장 기각을 아니, 해병대 특검은 진짜 예. 저는 오히려 진짜 세금을 환수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90%가 아니고 최혜병 특검은요. 최혜병 특검이 90%의 진짜 세금 환수받아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네. 진짜.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보면은 별건들로만 지금 많이 한 거지. 도대체 김건희 여사 본인의 지금 그 범죄를 어느 정도까지 근데 한 별건이 것인지. 별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수사 안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적 별건 수사고요. 예. 하여간 특검이 이번에 보면은 약간 세계 신기록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